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중동도 이제 아랍에미리트와 레바논을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보통 이제 소통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청와대에서 사전 브리핑과 함께 관련된 내용을 미리 알려왔는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지금 북한 특사로 간 것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얘기는 뭐 차차 조금 이따가 더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청와대가 특사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동 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파병한 동명부대라든가 아크 부대의 격려 차원에 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출발은 9일날 하고 그러니까 엊그제 출발하고 왜 어제 출발한 사실을 공개하는가? 그렇죠. 이게 2박 4일 일정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갔다 오는 건데 우리 언론에서 이렇게 분석할 틈도 없이 다 되돌아오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어서 그래서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들이 지금 국각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뒤늦게 공개한 것도 굉장히 조금 의문을 자아내게 하지만 또 비서실장이 특사로 파견되는 것도 사실 흔치는 않잖아요. 이게 지금 14년 만의 일이다. 이래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데. 과거 이제 문희상 대통령 비서실장,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네네. 그때 아르헨티나 대통령 이 취임 특사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서실장이 국내를 비우는 건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대통령이 해외에 나간다 그러면 비서실장이 또 국내를 자리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고요. 비서실장이 대통령하고 사실 한 세트처럼 대통령을 제일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입장인데 대통령을 두고 비서실장이 외국으로 나간다? 이건 사실 보기가 쉽지 않은 장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냥 단순히 그 중동 지역에만 간 그런 목적, 우리 파병 부대를 격려하기 위한 목적, 그거 외에도 지금 북핵 문제라든가 ICBM 발사 문제 가지고 굉장히 지금 상황이 예민한 상황이니까 북한 쪽 특사 쪽하고 만나기 위해서 제 3국적으로 가가지고 만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북한이 항상 그동안 보면 격을 엄청나게 많이 따지잖아요. 과거에도 우리하고 이제 황병서하고 만났을 때 우리 뭐 김관진 실장 나와라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이 비서실장 정도가 나갔으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 다음에 2인자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혹시 만약에 사실 요만큼이라도 사실이라면 그런 걸 따져서 임종석 실장이 나간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우선 지역적으로 보면 그 레바논은 분쟁의 한가운데 있는 나라고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에서는 북한 대사관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에는 있는 거 아직 레바논도 없고요. 대사관도 없고. 근데 어떤 비밀 회담을 하려면 백업 요원들이 현지에 있어야 됩니다. 현지 공간에서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텔 마련하고 뭐 어떤 그런 모든 백업을 현지 공간 대사가 책임지고 하는데 싱가포르에 특사로 갔다면 이게 뭐 북한하고 뭔가 있겠지만 분쟁의 한 가운데 있는 중동에 북한 공간도 없는 거기에 특사로 가서 북한의 고위급 밀사와 만난다. 그거는 조금 저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좀 스위스 등에서 이제 북한 외교관으로 이제 활동하시기도 하셨고 해서 그 부분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곳에 뭐 북한 인사들이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모든 지금 거래가 봉쇄된 상황에서 그 중동 국가가 유일하게 이제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북한 관련 직접 인사는 만나지 않더라도 뭔가 이렇게 뭐 협상을 하러 간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아랍에미레이트는 북한하고 어떤 관계인가 하면 이전에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을 팔고 무기를 많이 팔았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 군부하고 북한 군부하고의 커넥션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추정하면 군부 인사가 아랍에미레이트의 군부 인사의 어떤 주선으로 만날 수 있다는 막 억지 상상은 가능한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스위스나 싱가포르 같은 북한이 제대로 잘 보필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랍에미레이트까지 갔다는 거는 조금 좀 이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리한 추측이다. 뭐 외교관 출신이니까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셨는데 사실 그러기에는 이렇게 이제 저희도 믿고 싶습니다만 너무 전격적으로 방문이 이루어졌고 너무 급이 높다는 거. 아니 외교부 장관도 있고 또 국방부 장관도 있고요. 자, 만약에 동명부대나 아급대에 대해서 격려를 할 거였으면 너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 않아서 나 대신에 좀 갔다 와 할 수도 있습니다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오래지 않은 시간에 다녀왔단 말이죠. 이미 격려하고 치하하고 왔는데
굳이 또 비서실장이 또 나가서 똑같은 얘기하고 과연 벽시계 하나 걸어주러 그 멀리까지 갔다 올 것인가 라는 의문을 계속해서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모든 사람들이 이 대북 특사, 그러니까 북한 특사를 자꾸 머릿속에 떠올리는가. 이게 전 제일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남북 간의 문제라든가 긴장 해소를 위해서 특사가 뭔가 필요하고 북한과 뭔가 접촉이 필요하다고 하는 공감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행여나 뭐 다른 행보를 했다 하더라도 특사 보낸 거 아닐까라고 하는 상상이나 추측들을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일단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도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특히 우리가 직접 북한과 어떤 대화 소통 창구를 만드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아예 임종석 비서실장 나가는 거 공개하지 않았겠죠. 어디 갔다 오는지는 전혀 얘기 안 했겠죠. 예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임태희 비서실장도 싱가포르에 가가지고 대북 접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특사 자격으로. 그때도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본인 스스로 입으로 이제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동명부대, 특히 이제 동명부대를 격려하는 차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난달에 이제 송영무 장관이 3일부터 5일까지 갔다 왔거든요. 근데 국방부 장관이 갔다 왔을 때 하고 지금은 또 상황 변화가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 수도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중동 막 정세가 지금 막 경랑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동명부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이 2006년도에도 이스라엘과 그 레바논 헤즈볼라하고 그때 무력 충돌이 있었거든요. 그때 무력 충돌이 있을 때 유엔 평화유지군을 한 3,000명 수준에서 15,000명 수준으로 대폭 늘려가면서 동명부대 파병 요청이 와서 간 게 바로 동명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중동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동명부대가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황 변화가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우려와 격려를 좀 전달할 필요가 있었고 그거를 비서실장한테 맡기는 것이 최적이었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으로 이제 활동하시기로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곳에 뭐 북한 인사들이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모든 지금 거래가 봉쇄된 상황에서 그 중동 국가가 유일하게 이제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북한 관련 직접 인사는 만나지 않더라도 뭔가 이렇게 뭐 협상을 하러 간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아랍에미레이트는 북한하고 어떤 관계인가 하면 이전에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을 팔고 무기를 많이 팔았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 군부하고 북한 군부하고의 커넥션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추정하면 군부 인사가 아랍에미레이트의 군부 인사의 어떤 주선으로 만날 수 있다는 막 억지 상상은 가능한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스위스나 싱가포르 같은 북한이 제대로 잘 보필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랍에미레이트까지 갔다는 거는 조금 좀 이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리한 추측이다. 뭐 외교관 출신이니까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셨는데 사실 그러기에는 이렇게 이제 저희도 믿고 싶습니다만 너무 전격적으로 방문이 이루어졌고 너무 급이 높다는 거. 아니 외교부 장관도 있고 또 국방부 장관도 있고요. 자 만약에 동명부대나 아급대에 대해서 격려를 할 거였으면 너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 않아서 나 대신에 좀 갔다 와. 할 수도 있습니다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오래지 않은 시간에 다녀왔단 말이죠. 이미 격려하고 치하하고 왔는데 굳이 또 비서실장이 또 나가서 똑같은 얘기하고 과연 벽시계 하나 걸어주러 그 멀리까지 갔다 올 것인가 라는 의문을 계속해서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모든 사람들이 이 대북 특사, 그러니까 북한 특사를 자꾸 머릿속에 떠올리는가. 이게 전 제일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남북 간의 문제라든가 긴장 해소를 위해서 특사가 뭔가 필요하고 북한과 뭔가 접촉이 필요하다고 하는 공감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행여나 뭐 다른 행보를 했다 하더라도 특사 보낸 거 아닐까라고 하는 상상이나 추측들을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일단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도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14년 만의 일이다. 이래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과거에 이제 문희상 대통령 비서실장,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때 아르헨티나 대통령 이 취임 특사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비서실장이 국내를 비우는 건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대통령이 해외에 나간다 그러면 비서실장이 또 국내를 자리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고요. 비서실장이 대통령하고 사실 한 세트처럼 대통령을 제일
가장 지근거리에서 네. 보좌하는 입장인데 대통령을 두고 비서실장이 외국으로 나간다? 이건 사실 보기가 쉽지 않은 장면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그냥 단순히 그 중동 지역에만 간 그런 목적, 우리 파병 부대를 격려하기 위한 목적, 그거 외에도 지금 북핵 문제라든가 뭐 ICBM 발사 문제 가지고 굉장히 지금 상황이 예민한 상황이니까 북한 쪽 특사 쪽하고 만나기 위해서 제3국 쪽으로 가가지고 만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북한이 항상 그동안 보면 격을 엄청나게 많이 따지잖아요. 과거에도 우리하고 이제 황병서하고 만났을 때 우리 뭐 김관진 실장 나와라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이 비서실장 정도가 나갔으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 다음에 2인자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혹시 만약에 사실 요만큼이라도 사실이라면 그런 걸 따져서 임종석 실장이 나간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우선 지역적으로 보면 그 레바논은 분쟁의 한가운데 있는 나라고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에서는 북한 대사관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에는 있는 거 아직 레바논도 교환기가 없고요. 대사관도 없고. 근데 어떤 비밀 회담을 하려면 백업 요원들이 현지에 있어야 됩니다. 현지 그래요? 공간에서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텔 마련하고 뭐 어떤 그런 모든 백업을 현지 공간 대사가 책임지고 하는데 뭐 싱가포르에 특사로 갔다면 이게 뭐 북한하고 뭔가 있겠지만 분쟁의 한 가운데 있는 중동에 북한 공간도 없는 거기에 특사로 가서 북한의 고위급 밀사와 만난다. 그거는 조금 저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좀 스위스 등에서 이제 북한 외교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중동도 이제 아랍에미리트와 레바논을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보통 이제 소통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청와대에서 사전 브리핑과 함께 관련된 내용을 미리 알려왔는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지금 북한 특사로 간 것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얘기는 뭐 차차 조금 있다가 더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청와대가 특사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동 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파병한 동명 부대라든가 아크 부대의 격려 차원에 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출발은 9일 날 하고 그러니까 엊그제 출발하고 왜 어제 출발한 사실을 공개하는가? 그렇죠. 이게 2박 4일 일정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갔다 오는 건데 우리 언론에서 이렇게 분석할 틈도 없이 다 되돌아오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어서 그래서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들이 지금 국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뒤늦게 공개한 것도 굉장히 조금 의문을 자아내게 하지만 또 비서실장이 특사로 파견되는 것도 사실 흔치는 않잖아요.